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 8명이 오늘 이 당사에서 입당식을 치릅니다. 아침부터 상당히 분주하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얘기를 좀 같이. 그분이 뭐 생각을 안 하고 하는데요? 결사 반대한다! 결사 반대한다! 당사 앞에서는 이종구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당 지부당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오니까 반발하겠지. 복당하는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친박계 좀 반발이 좀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간담회장에 들어서도 굳은 표정은 풀리지 않는 복당 의원들. 먼저 한국당으로 복당한 김선태 의원이 찾아와 반겼고 홍준표 대표는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직 정치적 앙금이 서로 남아있긴 가지고 이제 그 앙금을 해소하고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서 좌파 정권의 폭주에 대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 사태. 과연 보수 통합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 이용환 데스크 나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강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바른정당 의원 8명이 한국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오늘 입당식이 한국당 당사에서 있었는데, 아니 근데요, 노은지 기자, 홍준표 대표 말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8명의 의원을 이제 같은 식구로 받아들이는 오늘 자리인데, 뭐 지각을 했습니까? 원래 예고됐던 시각은 사실 10시였는데요. 10시 전에 이제 문자가 기자들에게 와서 30분 정도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오전에 원내대책회의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30분 미루겠다라고 한 거였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10시 반에 맞춰서 복당하기로 한 의원들이 속속 도착을 했는데 그랬군요. 홍준표 대표와 지도부가 이제 회의장으로 도착을 한 거는 10시 46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뭐 예고를 했던 것보다도 16분이 더 늦은 거죠. 근데 예. 그 당 대표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최고위원들에게 사전에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우리끼리 좀 모이느라고 늦게 됐다. 그리고 이제 복당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먼저 가 있으시는 바람에 그런 조금 이제 곤란한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 당사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데요. 홍 대표가 이렇게 지각하니까 아이고 처음부터 정말 군기 세게 잡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강병규 기자. 예, 제가 보니까 예. 김무성 의원이 오늘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왔더라고요. 파란색 넥타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게 너무 잘 보이던데 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나요? 사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들어가서 홍준표 대표의 속담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 선수도 높고 지금 한 개파의 수장이 되는 위치거든요. 저렇게 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선명한 이제 차이를 두면서 이제 활동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제 뭐 옛날에 국공합작 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친박에 대한 공동 전선이라는 걸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12월에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이제 둘이 국공합작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네. 뭐 어쨌든 이제 홍준표 대표가 도착하기 10분 전 동안 저렇게 김무성 의원이 물만 들이켜는 좀 어색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어쨌든 홍 대표 도착하고 나서는 좀 화기애애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정치적 소식이 갈라서 일시 별개했던 분들이 다시 재결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좌파 정부가 폭주기관차를 몰고 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공동전선을 펴서 저지를 할 수밖에 없다. 어려운 여건이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위기를 극복을 하고 8분의 의원님들께서 같이 뜻을 해서 9분? 오케이. 9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나 과거의 허물을 묻고 따지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입당식을 할 때 뭐 당내에서 친박들이 조금 반발을 하지 않을까. 근데 뭐 문자 그러니까요. 메시지는 보내던데 사실 좀 조용한 느낌이라서 예. 그게 혹시 홍준표 대표가 뭐 이제 당내 뭐 분열을 정리하는 데 힘쓰겠다 이런 것 때문일 건가요? 예, 그렇게 분석하는 기자들이 많은데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바른정당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문 닫겠다. 그리고 내부 화합에 주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현재 친박 진영과 친박계와 이제 비박 간의 그런 갈등, 친온 간의 그런 갈등이 워낙 심하고 그게 대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달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로 비춰지고 있는데 예. 친박계 그 의원 중에 한 명은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제는 덮고 모든 걸 덮고 이제 용서를 하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모두 큰 그릇에 담아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하면서 조금은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바른정당에 11명의 의원이 남아있죠. 그죠? 11명의 의원이 남아있게 되는데 더 이상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더 이상 진짜 안 받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한국당으로 들어올 분은 어서 들어오시죠. 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론조사 혹시 그 그래픽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노은지 기자. 나름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게 뭐 복당을 두고 국민들 생각을 좀 물어본 건데 전국에 이제 남녀 500명 정도를 조사를 한 건데요. 예. 국민 10명 중에 6명꼴로 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군요. 지지가 단 25.4%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여론을 좀 봐야겠지만 전국적으로 영호남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저런 식의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10명 중에 8명꼴로 지지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서 예. 실제로 이게 본인들은 상당히 명분 찾기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떤 응원을 받지는 못한다. 이걸 좀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바른정당의 9명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이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수가 똘똘 뭉쳐야 된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한국당에 복당을 했지만 국민 중에 61%, 10명 중에 6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른정당에 남게 된 유승민 의원, 자강파의 대표 선수죠. 유승민 의원의 오늘 표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그럼 제가 뭐 대꾸를 가지고 대꾸가 말을 언급을 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받고 안 받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우리나라 정당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결국 그럼 9사람들은 홍준표 대표하고 밑거래를 해갖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이준석 위원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잔류파들은 국민의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안철수계와 손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안철수와 유승민 두 사람이 손잡을 가능성. 뭐 우선 보이는 바로는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알다시피 깐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참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까? 때문에 예. 예를 들어 뭐 이념적으로도 우선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바른정당 내에서 의견이 모아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예. 바른정당이 지금 당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바른정당에 계속 이준석 의원은 남아 있는 겁니까? 저야 뭐 계속 자강하겠다고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움직일 거라고 예상한 분도 있을 텐데 예.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보면 노은지 기자.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국민의당과 관련해서 오늘 뭔가 이렇게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바른정당과 손잡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서 그 부분 때문에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당의 동료동계 고문단이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 오늘이죠. 여기서 예. 다양한 말들이 나왔는데 안철수 대표 그리고 이훈평 동료동계 고문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외연 확장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다다음 주 정도 그 의원들 전부 모여서 장시간 서로 함께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해왔고 또
오늘에 있기까지 노력해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같이 할 수는 없다 한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목숨과 같습니다. 네, 이제 동교동계 고문들이 오늘 여의도 식당에서 모여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웅평 고문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안철수 대표 저렇게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저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저렇다면은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말까지 이웅평 고문이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께 질문을 드릴까요?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파 중심으로 한 의원들과 안철수 이 대표 간의 결별 수순을 밟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숫자상 보면요.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바른정당과 행보를 같이 하려면은 바른정당 11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 9명 이상과 행보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당의 구조가 비례대표가 많은 당이에요. 국민의당이.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과연 독자적으로 9명 이상의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동지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자발적으로 이제 호남계가 분리해져 나가는 시나리오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좀 고차방정식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정치권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딱 단정할 수 없는 뭔가 계속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